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대개는 노년층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가집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초가집은 마을 외곽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무도 정확히 언제 세워졌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어지고 몇 달 후에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젊은이가 이 마을에 흥미를 느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탐방하던 중 우연히 초가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무서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던 중 그는 마지막 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아이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배경은 어두운 숲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진을 보는 순간 젊은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고 곧바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방문 이후로도 그에게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젊은이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사히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젊은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그 초가집에 앉아 있었고 사진 속 아이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식은땀을 흘렸고 그것이 단순한 악몽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매일 밤 그는 같은 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번 그 아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초가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내야만 이 끔찍한 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마을에 도착한 젊은이는 초가집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실마리를 쳤던 그는 마을 공동묘지에서 그 사진 속 아이와 같은 모습의 묘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아이의 이름과 짧은 생애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이는 바로 이 초가집에서 살다가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젊은이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유는 그저 자신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는 작은 꽃다발을 준비해 묘비 앞에 놓아두고는 조용히 아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젊은이는 더 이상 그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초가집 귀신의 전설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었지만 그 이야기에 새로운 해석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과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이 주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도시 전설이 있었다. 비오는 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우산을 들고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 말을 걸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지만 그 모습을 차마 무시하지 못하고 호기심의 말을 걸게 되면 무서운 재앙이 닥친다고 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어느 비오는 날 밤 나는 그 전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날따라 비는 유난히도 세차게 내렸고 우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흠뻑 젖고 말았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린 채 느릿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저 귀신 이야기에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궁금증이 앞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물었다. 이 비 오는 밤에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녀는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차가웠으며 입술은 새빨갛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여인의 눈동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저 텅 빈 흰 공간만이 있었다.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던 나에게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걸 왜 궁금해하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우웅거리며 울리는 것 같았다.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그 자리를 도망쳤다. 집에 도착해서도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잠도 이룰 수 없었고 계속해서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으나 돌아온 건 한심하다는 듯한 웃음뿐이었다. 너도 그 헛소리 같은 전설 믿는 거냐? 그런 반응에 내가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받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타이르려는데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었죠? 그 목소리는 귀에 익은 듯 잔잔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친구에게 다시 설명하기도 민망해 나는 듯 시간 이후로 그 골목을 지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면의 밤은 계속되었다. 몇 주 후 비슷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몇몇 사람들이 비오는 밤 하얀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 여자를 보았고 그녀에게 말을 건 이후로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야 나는 진정한 위험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다가간 수많은 불운한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비가 내렸고 창밖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본 순간 하얀 한복을 입은 그녀가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녀와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할지 고민했다. 근데 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저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도 비오는 밤이면 그녀는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와의 작별의 인사를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 친구 민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민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그의 고향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오래된 전설과 미신이 깊게 뿌리박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소복 입은 여인에 대한 전설이었다. 어느 날 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마을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골목길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실종자 전단지가 낯설게 느껴졌다. 얼마 전부터 이 마을에서 종종 사람들이 실종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그저 떠돌이들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밤 친구들은 민수네 집에서 모여 심야까지 수다를 떨었다.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레 마을의 전설로 넘어갔다. 흰 소복 입은 여인은 낡은 다리 근처에서 목격된다는 소문이었다. 다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평소에는 별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고 분위기도 으스스했다. 야, 다리 한번 가볼래? 민수의 제안에 친구들은 흥미를 느꼈다. 모두가 겁이 없진 않았지만 친구들끼리라면 용기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친구들은 플래시를 들고 깊은 밤의 다리로 향했다. 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겼다. 주위는 깜깜한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약간의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모두가 다리 한가운데에 멈춰설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기분 나쁜 소름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다리 끝 부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봐, 저 멀리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다리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도망가자. 라는 외마디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리를 벗어나려는 도중 민수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친구들은 민수를 돕기 위해 멈춰섰고 그 순간 여인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한 달빛에 조금씩 드러났지만 그 모습은 도무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 창백한 피부, 푹 꺼진 눈, 그리고 미소라고 말할 수 없는 섬뜩한 인매. 그들은 필사적으로 민수를 끌어안고 다시 달렸다. 다리를 건너고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 누구도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 사건 이후 그들은 다시는 다리에 가지 않았다. 민수는 다시 고향을 찾지 않았고 그날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은 잊히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고 민수는 흰 소복의 여인이 실종자들의 어머니라는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는 여러 해 전 다리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자신처럼 억울하게 사라진 이들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수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그날 자신들을 쫓아오던 것은 그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하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었고 민수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 그 다리를 지나갈 것을 권하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오래된 기숙사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신입생들이 많이 모이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 독립하게 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오래된 캠퍼스에 위치한 기숙사에 배정받았습니다. 그 기숙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 고풍스러운 건물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거쳐갔지만 시설은 그대로였습니다. 첫날 밤 그는 방에 누워 다음 날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닫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도 그는 계속 새벽 2시가 되면 깨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는 이를 단순히 자신의 실수로 여기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같은 시간에 깨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부러 창문이 단단히 닫혀 있는 것을 2번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그가 잠에서 깬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무서움에 덜컥 얼어붙었고 그 소리는 마치 벽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다시 잠에 들려고 노력했지만 가늘고 낮은 소리의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 상황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기숙사가 오래된 건물이라 이상한 이야기가 돌곤 한다고 말하며 그 속삭임이 아마도 단순한 설비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개운치 않은 그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같은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학생들도 똑같이 새벽 2시마다 깨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창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방에서 할 수 없는 소리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새벽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일컬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에스컬레이트 되자 몇몇 층 그 기숙사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건물의 완공 초기 어느 여학생이 그 기숙사에서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주 외로움을 호소했고 창문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린 듯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실종 이후 그녀의 방에서는 종종 밤마다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겁에 질렸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그저 소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현상은 여전히 반복되다 보니 여러 학생들이 잠자리가 불안해졌고 일부는 계약이 끝나기 전 기숙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단순한 소문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전해지는 동안 그 기숙사는 새벽의 기숙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공포심이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과연 그 건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